자, 반갑습니다. 정의외박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자폐장애에 대해서 제가 한 두 번에 걸쳐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좀 정리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이제 가질까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으로 가장 좀 많았던 게, 제가 책을 보여드리고 TDCS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 TDCS 장비를 해외에서 구매를 해서 그거를 집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에 대한 제 의견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TDCS의 개인 장비가 사실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어 있는 이런 장비예요. 근데 미국은 자기가 뭔가 원하면은 나의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웰빙 용도로 이 TDCS 장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의료기기는 아닌 거죠. 의료기기는 아니나 쉽게 사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이 장비의 가격이 한 몇십만 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최근에는 이제 해외 직구가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구해서 이제 가져오시는 이런 분들이 꽤 그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면은 이 TDCS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러 위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TDCS를 그냥 성인이 사용하신다고 해도 조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자폐가 있는 아이들한테 사용을 하는 거는 사실은 더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TMS하고 이제 DCS가 이게 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TMS는 아이들의 세포가 워낙 외부적인 자극에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성인보다 이 자극이 되고 흥분이 되는 스트레스홀드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과 비슷한 어떤 레벨, 세기에 TMS 치료를 해도 아이들한테는 그게 아주 강한 자극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성인보다는 조금 더 약하게 해서 치료의 시술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TDCS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성인보다 훨씬 더 아이들의 피부라는 게 더 수분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훨씬 더 잘 통하는 이런 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직 머리 뼈도 충분히 석회화되어 있지가 않고 성인의 자극하는 수준이면은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강하게 시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파는 제품들을 이제 봤는데, 보통은 상당히 높은 미리암페어 수가 이제 자극이 되게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인 수준과 비슷한 정도로 아이에게 시술을 하게 되면은 아이의 뇌가 상당히 진짜 굉장히 강하게 자극을 받는 이런 상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파라독시칼한 레스폰스가 나오게 돼요. 파라독시칼 레스폰스, 이게 어린 아이들이 TDCS를 받을 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상당히 좀 높은 성인과 비슷한 수준의 자극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뇌를 조금 자극시키려고 했던 게 뇌를 오히려 억제하는 반응을 보인다든지, 이게 특히나 아이의 나이가 굉장히 어린 경우에는 문제가 되게 돼요. 자, 두 번째는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뇌가 업되면서 약간 더 산만해지고 어떤 상동 행동도 좀 심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0명 정도의 아이가 똑같은 시술을 받는다고 한다면 한 50, 60% 정도, 한 5, 6명 정도가 너무 과거에 비해서 좀 업되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시술이 뇌파를 보고 뇌 기능이 약해진 상태를 이거를 자극을 해서 좀 업시켜 놓는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TMS를 받게 되면은 이 급성 효과라고 하는 게 있고 만성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급성 효과는 이 신경 세포가 작용이 이제 자극이 되면서 나타나는 이게 급성 효과가 보통 한 하루 정도 지속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한 하루 정도는 정말 조금 더 업되고 이런 어떤 느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좀 업돼 있는 상태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지속이 되는 이런 경우도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반짝하는 효과를 보고 이 시술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경세포가 자극이 되고 난 다음에 신경 사이의 어떤 연결들이 강화가 돼야 그래야지만 뇌의 고위 기능이 나오게 되거든요. 뇌의 고위 기능이라고 한다면 뭐 사회성이나 뭐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바로 이런 뇌의 고위 기능이 좀 살아나게 되려면 이렇게 업되는 시기를 지나가서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간 상태에서 뭔가를 배우고 학습하고 이런 자극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극들이 신경 사이의 연결을 강화시켜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언어 기능과 사회성을 좋아지게 하는 이런 형태로 쭉 뇌의 자극이 뇌의 발전을 이끄는 형태로 쭉 이어져 가야 돼요.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 조금 업되는 성향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놓고 봤을 때는 뇌가 이 시술에 이제 반응을 하면서 조금씩 뇌 활성화가 올라오는 이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이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시술을 받고 아이가 업되는 상황이 너무 부모가 케어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태다. 이러시면은 제가 볼 때는 아이가 이렇게 올라간 에너지를 충분히 좀 이제 오가나이즈된 어떤 형태의 행동, 그러니까 좀 조직화된 형태의 행동으로 이끌기에는 조금 나이가 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자극을 일단은 멈추시고 자극을 받는 시기를 1년이나 2년 뒤쯤에 다시 천천히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 병원에서 시술하는 이 방식이 세기가 굉장히 사실은 강합니다. 근데 부모님은 좀 더 충분한 자극을 원하셔서 자극의 횟수가 제가 이제 펄스 수로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펄스 수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업되는 게 좀 더 강해지겠죠. 그래서 한번 와서 시술 받을 때 시술 받는 시간을 좀 줄여보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빈도를 줄여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의 세기와 빈도를 좀 줄여서 매주 오시던 거를 2주에 한 번 오신다든지 이렇게 빈도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한 15분 받던 거를 한 10분 정도, 9분 정도로 받는다든지 이렇게 시간을 좀 조절을 해서 아이가 너무 자극이 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보는 방법 두 번째와 세 번째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질문은 비슷한 질문인데요. 치료의 빈도를 굉장히 많이 높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우울증 치료 프로토콜이에요. 미국에서는 이 TMS가 우울증 치료로 적응증을 받았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할 때 이 자주 하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월화수목금 이렇게 매주 해서 한 3, 4주 정도를 꾸준히 치료를 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아이들의 치료도 자주 해야 치료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질환마다 상황마다 치료의 빈도와 횟수는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우울증이 심하신 분이 자살사고도 심하고 이런 분이 오게 되면 매일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사실 우울하고 자살사고가 있어서 치료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한테 저희가 원하는 목표는 언어 능력과 사회성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기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주 와가지고 한 달, 2달 동안 집중 치료를 한다고 해서
이 언어 능력과 사회성이 확 나아지게 되지 않아요. 그 안에 너무 집중 치료를 받았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예를 들면은 너무 잦은 치료로 인해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든지 뭐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또 부모도 만사 다 제쳐놓고 뭔가 생활이나 어떤 역할 기능을 다 뭔가 포기를 하고 아이의 치료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부모님들도 번아웃이 오게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쭉 어떤 이 자폐와 관련되어 있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볼 때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초반부에 너무 진을 빼서 환자도 보호자분도 다 지쳐서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가장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오히려 한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도 괜찮으니까 꾸준히 오랫동안 봤던 친구들이 지금 보면 다 좋아졌습니다. 예, 지금 보면. 그래서 가끔 저한테 오늘도 아까 어떤 아버님이 선생님 이런 치료를 통해서 좋아졌던 케이스가 몇 명이나 있으세요? 이런 거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경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 오랫동안 치료받았던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대학에 간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그 친구는 얼마 동안, 그 친구 저한테 한 5년, 6년 치료를 받았고요. 그 중에 이런 TMS 치료 받았던 기간 한 1년 반, 2년 초반부에 예. 그 정도 치료를 받고선 점점 기능이 올라오고 많이 호전이 된 상태가 이제 되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정보는 좀 꾸준히 다녔던 친구들에 대한 정보가 제가 갖고 있는 정보 중에 거의 대부분이겠죠. 지금 조기에 치료가 종료된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꾸준히 다녔던 친구들은 어쨌든 도움을 많이 받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커가는 거를 지켜보면서 어떤 기능이 좀 필요한지 뭐 이거에 따라서 중간에 뭐 언어 치료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길게 봐야 이런 반응이 보이면 이때쯤에는 어떤 자극이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어떤 조언도 해드리고 이러면서 좀 길게 가는 게 그게 결국은 아이들한테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이가 그러면은 몇 살부터 치료가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발달 지연이 있는데 그 지연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같은 나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기능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거를 편안하게 옆에서 지켜보고 바라볼 부모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자폐 같은 경우에는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면 프리스쿨러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학령 전기. 그래서 보통 한 만 3세, 4세, 5세 이 정도 아이들한테 이 시술한 경우 이거에 대해서 문헌을 찾아보게 되면 이 문헌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어쨌든 발달 지연이 계속 고착화되고 좀 늦어지게 되면 어쨌든 조기에 치료적인 개입을 해주는 게 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이유로 여러 가지 문헌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너무 어린 아이 때 시작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안전성에 관련된 것들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학령 전기에 만 3세, 4세, 5세 아이들한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치료가 시술이 되고는 있으나 근데 이게 충분히 검증이 되고 안전성이 확보가 되고 이런 상태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항상 갖고 염두에 하면서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부 뇌성마비라든지 이런 뇌병변에 있는 이런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령 전기 만 3세, 4세, 5세에 치료받은 케이스들이 꽤 보고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유출해서 보게 되면 학년 전기의 아이들도 이런 치료에 보통 톨러럽을 하다. 그래서 그다지 심한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아이들한테 큰 디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뭔가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레포트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어떤 대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치료적인 대안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 뇌자극술을 한 만 3세가 넘어가면은 이제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쪽에 문헌이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외국의 어떤 사례나 이런 건 계속 이제 제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치료적으로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열려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이러시면은 뭐 질문을 해주시면 또 내용을 모아서 다음에 또 비슷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드리던지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